저는 마리아 고메즈입니다. 보고타 남쪽 끝자락 시우다드 볼리바르 지구에서 태어나 자랐어요. 할아버지 카를로스 고메즈의 사진은 우리 집 거실벽에 걸려있는 유일한 액자였습니다. 군복을 입은 젊은 남자의 흑백 사진. 어릴 적 저는 그 사진을 바라보며 할머니에게 물었던 기억이 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디 갔어요? 할머니는 항상 같은 대답을 하셨어요. 먼 곳에 갔단다.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전쟁이 났는데 그곳 사람들을 도우러 갔지. 그리고는 돌아오지 못했어. 어린 제게 한국은 상상 속 나라였습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할아버지가 묻힌 곳. 그 정도였죠. 시간이 흘러 저도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딸 루나가 태어났을 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하지만 생후 6개월 소아과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선천성 폐동맥 협착증입니다. 수술이 필요해요. 그날부터 우리 가족의 일상은 병원을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루나는 조금만 뛰어놀아도 숨이 차서 앉아버렸어요. 계단을 오르는 것도 힘들어했죠. 다른 아이들처럼 뛰어노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병원비는 우리 가정의 큰 부담이었어요. 남편 엘리케는 택시 운전을 했고 저는 시장에서 야채를 팔았습니다. 하루하루 버는 돈으로는 수술비를 마련하기가 어려웠어요. 의사는 말했습니다. 빨리 수술받지 않으면 심장에 더 큰 무리가 갈 거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할머니의 낡은 상자를 정리하다가 발견한 문서들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군번이 적힌 종이, 참전 확인서 같아 보이는 서류들이었어요. 하지만 모두 스페인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적혀 있었습니다. 엘리케가 옆에서 말했어요. 혹시 한국어 아닐까? 인터넷에서 찾아보자. 그렇게 시작된 검색이었습니다. 한국 전쟁, 콜롬비아 참전, 카를로스 고메즈. 몇 시간을 검색한 끝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정말로 콜롬비아에서 5,000명 넘는 청년들이 한국 전쟁에 참전했다는 것. 그리고 그중 많은 이들이 돌아오지 못했다는 것. 더 놀라운 건 한국 보고타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찾은 글이었습니다. 참전 용사 후손의 활동 소식, 기념행사 안내 같은 내용들이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대사관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서툰 영어로 할아버지의 이름과 함께 찾고 있는 자료들에 대해 문의했어요. 며칠 후 답장이 왔습니다. 한국어로 된 이메일이었지만 구글 번역기로 대충 이해할 수 있었어요. 참전 용사 기록을 확인해 보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다시 이메일이 도착했어요. 이번에는 스페인어로 번역된 내용이었습니다. 카를로스 고메즈, 1951년 5월 7일 부산 도착, 1952년 8월 철원 전투 참전 후 실종. 공식 기록에 남아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 순간 할아버지가 단순한 가족의 추억이 아닌 역사 속 실존 인물이라는 걸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현실로 돌아와야 했어요. 루나의 병원비는 여전히 우리에게 큰 부담이었고 수술을 미룰 수 있는 시간도 많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다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할아버지가 지킨 나라에서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물어봤어요. 솔직히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70년이 넘은 옛일을 한국이 기억할 리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열흘 후 한국 대사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담당자는 유창한 스페인어로 말했어요. 정부 차원에서 참전 용사 후손을 위한 의료 지원 프로그램을 검토 중이라고, 루나의 경우가 첫 번째 사례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할아버지 사진 앞에 앉아 오랫동안 바라봤어요. 젊은 군인의 눈빛이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지킨 나라가 이제 우리를 기억하고 있다고. 한국 대사관에서 연락을 받은 다음 날부터 저는 매일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혹시 놓친 연락이 있나 싶어서요. 담당자는 며칠 내로 다시 연락하겠다고 했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어요. 엘리케는 저보다 현실적이었습니다. 그는 저녁에 택시에서 돌아와 피곤한 얼굴로 말했어요. 마리아, 너무 기대하지 마.
정부 일이라는 게 원래 오래 걸리는 법이야.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매일 아침 루나가 숨가쁘게 일어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시간이 우리 편이 아니라는 걸 느꼈거든요. 2주일째 되는 날, 드디어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이메일이 아닌 공식 서한이었어요. 스페인어로 번역된 문서에는 한국 정부의 참전용사, 후손 의료 지원 시범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류를 읽으면서 손이 떨렸어요. 항공료, 숙박비, 의료비 모두 지원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단, 몇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할아버지의 참전 기록 확인, 의료진의 소견서, 그리고 치료 과정의 기록 동의서 같은 것들이었죠. 엘리케는 서류를 다시 읽어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야? 무료로 한국에서 수술을? 저도 믿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다르게 반응하셨습니다. 80이 넘은 할머니는 할아버지 사진을 보며 눈가를 적셨어요. 카를로스가 지켜준 거구나. 하늘에서 루나를 보고 있는 거야. 서류 준비는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참전 증명서는 국방부에서 발급받아야 했고, 루나의 의료 기록은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며 수집해야 했어요. 특히 한국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한 달 반이 지나고서야 모든 서류가 준비되었어요. 대사관에 제출한 후 또 다른 기다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 정부의 최종 승인을 기다려야 했거든요. 그 사이 루나의 상태는 조금씩 나빠지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조금만 뛰어도 숨이 찼다면 이제는 평소에도 자주 피곤해했습니다. 소아과 의사는 말했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적어도 6개월 안에는 수술을 받아야 해요. 그날 밤 엘리케와 저는 오랫동안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에서 답이 오지 않으면 어떻게 할지, 일단 콜롬비아에서 수술을 진행해야 하는 건 아닌지. 하지만 여전히 비용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마침내 3개월 후 한국 대사관에서 최종 승인 통보가 왔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출발일까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순간 저는 주저앉고 싶었어요. 안도감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루나를 살릴 기회가 왔지만 동시에 알지 못하는 나라로 떠나야 한다는 현실이 무서웠습니다. 엘리케는 저보다 담담했어요. 그는 루나를 안으며 말했어요. 이제 괜찮아질 거야. 할아버지가 지켜준 나라에서 건강해지는 거야. 루나는 아직 어렸지만 무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 감지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행에 대한 기대보다는 엄마 아빠의 긴장된 분위기를 더 많이 느끼고 있었죠. 출발 일주일 전, 저는 할머니와 함께 할아버지 무덤을 찾았습니다. 소박한 묘비에는 이름과 함께 한국전 참전 용사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어요. 할머니는 무덤 앞에서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카를로스, 우리 증손녀를 부탁해. 내가 목숨 바쳐 지킨 나라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도와줘. 그날 밤 저는 가방을 싸며 생각했어요. 할아버지가 70년 전 콜롬비아를 떠날 때도 이런 기분이었을까? 돌아올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는 먼 길을 떠나는 마음 말이에요. 루나는 작은 가방에 좋아하는 인형과 색연필을 넣었습니다. 비행기를 타는 건 처음이라며 설레했지만 가끔 제 표정을 살피며 조용해지기도 했어요. 출발 전날 밤, 저는 할아버지 사진 앞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젊은 군인의 눈빛이 말하는 것 같았어요. 가라. 그곳에서 너희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첫인상은 아직도 생생해요. 거대한 공간, 깔끔하게 정돈된 시설들, 그리고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루나는 제 손을 꽉 잡고 눈을 크게 뜨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엄마, 여기가 할아버지가 온 나라야? 응, 그래. 할아버지가 지키려고 했던 나라야. 공항 출구에서 저희를 기다리고 있던 한국분이 계셨어요. 한국국제협력단에서 나온 김 선생님이었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유창한 스페인어로 인사를 건넸어요. 고메즈 가족분들이시죠?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 선생님의 따뜻한 미소에 긴장이 조금 풀렸어요. 그는 루나에게 특별히 관심을 보이며 작은 선물을 건넸습니다. 한국 전통 인형이었어요. 루나야, 이건 한국 전통 인형이야. 병원에서 함께 있으면 무섭지 않을 거야. 루나는 수줍어하면서도 인형을 소중히 안았습니다. 차로 이동하는 동안 서울의 풍경이 창밖으로 펼쳐졌어요. 높은 건물들, 넓은 도로, 질서 있게 달리는 자동차들. 보고타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엘리케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정말 다른 세상이네. 서울 아산병원에 도착했을 때 그 규모에 압도되었습니다. 아이들 병원만 따로 건물이 있을 정도로 거대했어요. 로비는 깔끔하고 밝았으며 안내 데스크에는 여러 언어로 된 안내판이 있었습니다. 국제진료센터에서 저희를 맞이한 분은 박 간호사님이었어요. 역시 스페인어를 할 줄 아셨습니다. 루나의 경우는 저희가 특별히 준비해온 케이스예요. 소아심장외과 최고의 의료진이 담당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날부터 며칠간 각종 검사가 이어졌습니다. 루나는 처음에는 낯선 환경과 검사 기계들을 무서워했어요. 하지만 간호사들이 스페인어로 친근하게 말을 걸어주고 작은 선물들을 주면서 금세 적응했습니다. 특히 김 간호사님은 루나와 특별한 친분을 쌓았어요. 루나가 검사를 받을 때마다 옆에서 손을 잡아주고 무서워하지 않도록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었거든요. 루나야, 이 기계는 마법의 카메라야. 너의 심장이 얼마나 예쁜지 사진을 찍는 거야. 검사 결과를 듣는 날, 담당 의사인 이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50대 초반의 의사였는데 통역사를 통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루나의 폐동맥 협착 정도는 중등도입니다. 수술로 충분히 교정할 수 있어요. 저희 병원에서는 이런 수술을 연간 200건 이상 시행하고 있고 성공률은 95% 이상입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엘리케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콜롬비아에서는 정확한 성공률도 들어보지 못했는데 이곳에서는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희망적인 전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수술 날짜가 정해지고 병원 근처 숙소에서 지내게 되었어요. 한국국제협력단에서 마련해준 아파트였는데 깔끔하고 편안했습니다. 무엇보다 루나가 좋아했어요. 엄마, 여기 TV에 나오는 사람들 말이 신기해. 뭐라고 하는 거야? 한국어야. 할아버지도 이곳에 있을 때 이 말을 들었을 거야. 병원 사람들의 배려는 정말 놀라웠어요. 김 선생님은 주말마다 시간을 내어 서울 구경을 시켜주었고 간호사들은 루나가 지루해하지 않도록 한국 전통 놀이를 가르쳐주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병원 카페에서 우연히 만난 한국 가족이 있었어요. 비슷한 수술을 받은 아이의 부모였는데 루나를 보고 친근하게 다가왔습니다.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아이를 걱정하는 부모의 마음은 같았어요. 그들은 스마트폰 번역기를 이용해 대화했고 루나에게 한국 과자를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금세 친해져서 함께 놀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엘리케가 말했어요. 사람들이 정말 친절해. 우리가 외국인인데도 이렇게 잘해줘.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처음에는 언어 장벽 때문에 걱정했는데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은 말로 전해지는 것 이상이었습니다. 수술 전날 밤, 루나는 평소보다 조용했어요. 아직 어리지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렴풋이 알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엄마, 수술하면 아프지 않을까? 조금은 아플 수도 있어. 하지만 그 다음에는 지금보다 훨씬 괜찮아질 거야. 다른 친구들처럼 많이 뛸 수도 있고. 그날 밤 저는 할아버지를 생각했어요. 70년 전 이 땅에서 무엇을 보았을까? 어떤 사람들을 만났을까?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이 따뜻한 대우를 할아버지도 느꼈을까요? 병실 창문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루나의 인생이 바뀌는 날이 될 거라고. 그리고 그 변화가 할아버지가 지키려 했던 이 나라에서 일어날 거라고.
수술 당일 아침 5시에 잠이 깼어요. 루나는 아직 깊게 잠들어 있었지만 저는 더 이상 잠들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6시부터 금식이었기 때문에 루나에게 물도 줄 수 없었습니다. 평소라면 일어나자마자 물을 찾는 아이인데 오늘은 유독 늦잠을 자더라고요. 어쩌면 아이도 무의식 중에 오늘이 특별한 날이라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7시에 루나가 깨어났을 때 목이 마르다고 했지만 참을 수 있다며 의젓하게 행동했습니다. 겨우 5살인데도 상황을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엄마, 오늘 심장 고치는 날이지? 그래, 오늘 의사 선생님이 루나 심장을 건강하게 만들어줄 거야. 병원으로 가는 길에 엘리케는 계속 시계를 들여다봤어요. 수술은 오전 10시에 시작 예정이었는데 9시까지 병원에 도착해야 했거든요. 수술실 앞 대기실에서 이 교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평소보다 더 자세히 수술 과정을 설명해 주었어요. 통역사가 차근차근 번역해주는 모든 단어를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했습니다. 폐동맥 협착 부위를 풍선으로 넓히는 시술부터 시작할 거예요. 만약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면 스텐트를 삽입할 수도 있고요. 수술 시간은 대략 3시간 정도 예상됩니다. 루나를 수술실로 보내기 전 마지막으로 안아주었어요. 아이는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며칠 동안 병원에서 지내면서 의료진들과 친해진 덕분인지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엄마, 나 곧 돌아올게. 걱정하지 마. 오히려 루나가 저를 위로하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목이 메어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수술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비로소 눈물이 쏟아졌어요. 엘리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대기실 의자에 앉아 무너져 내렸어요. 김 선생님이 옆에 앉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교수님은 이런 수술을 수백 번도 넘게 하셨어요. 루나가 건강한 아이니까 분명 잘 될 거예요. 대기실에는 다른 가족들도 있었어요. 모두 비슷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죠. 언어는 달랐지만 같은 마음이었어요. 간혹 수술실에서 간호사가 나와 경과를 알려줄 때마다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어요. 시간이 이렇게 느리게 갈 수도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할아버지 사진을 꺼내 무릎 위에 올려놓았어요. 할아버지, 루나를 지켜주세요. 당신이 지킨 이 나라에서 우리 아이가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3시간째 되는 시점에서 이 교수님이 수술복을 입은 채로 나오셨어요. 마스크를 벗은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어요.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폐동맥 확장술로 협착 부위를 완전히 교정했어요. 루나는 곧 회복실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그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엘리케와 저는 서로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김 선생님도 옆에서 함께 기뻐해 주었어요. 1시간 후 회복실에서 루나를 볼 수 있었어요. 아직 마취에서 깨지 않은 상태였지만 얼굴빛이 전보다 훨씬 좋아 보였습니다. 의료 장비들에 둘러싸여 있었지만 평온한 표정이었어요. 그날 밤은 병실에서 보냈습니다. 루나가 마취에서 깨어난 건 저녁 무렵이었어요. 처음에는 어리둥절해 하다가 저를 보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아프지 않아. 정말 신기했어요. 수술 다음 날부터 루나의 변화가 눈에 띄게 나타났거든요. 예전에는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찼는데 이제는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도 훨씬 수월해 보였어요. 담당 간호사인 박 선생님은 매일 루나의 상태를 꼼꼼히 체크했습니다. 그리고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다며 기뻐했어요. 루나가 정말 건강한 아이예요. 이렇게 빨리 회복하는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사흘째 되는 날, 루나는 병실 복도를 걸어 다닐 수 있게 되었어요.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같은 병동의 다른 아이들과도 금세 친해졌어요. 일주일 후 퇴원할 때 병원 로비에서 작은 환송 모임이 있었어요. 수술을 담당했던 의료진들이 모두 나와서 루나에게 선물을 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이 교수님은
루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이제 다른 친구들처럼 뛰어놀 수 있을 거야. 건강하게 자라렴. 루나는 한국어는 모르지만 선생님의 따뜻한 마음을 느꼈는지 깊게 인사했어요. 그날 밤 숙소에서 엘리케와 저는 오랫동안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꿈 같은 일이야. 우리가 이런 치료를 받을 수 있다니. 저도 같은 마음이었어요. 할아버지가 70년 전에 뿌린 씨앗이 이제야 꽃을 피운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꽃은 루나의 건강한 미소였어요. 퇴원 후 일주일 동안은 서울에서 더 머물 수 있었어요. 사후 관리와 최종 검진을 위해서였죠. 루나의 회복은 놀라울 정도로 빨랐습니다. 예전에는 계단 한층 올라가는 것도 힘들어 했는데 이제는 뛰어다니고 싶어 안달이었어요. 숙소 근처 작은 공원에서 루나가 처음으로 그네를 탔을 때의 일이 생각나요. 전에는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서 금방 멈춰야 했는데 그날은 한참 동안 웃으며 그네를 탔습니다. 엄마, 내가 이렇게 오래 놀 수 있어? 그래, 이제 원하는 만큼 놀 수 있어. 김 선생님은 시간 날 때마다 저희와 함께 서울 구경을 해주었어요. 경복궁에서 전통 의상을 입어보기도 하고 남대문 시장에서 음식도 맛봤습니다. 루나는 한국의 모든 것이 신기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한국전쟁 기념관을 방문했을 때였어요. 김 선생님이 특별히 안내해 주었는데 콜롬비아 참전 관련 전시물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와 같은 시대의 군인들 사진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루나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기 사진 속 사람들이 할아버지와 함께 했던 분들이야. 이분들이 이 나라를 지켜주셨어. 루나는 아직 어려서 역사의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무언가 특별한 곳이라는 걸 느끼는 것 같았어요. 김 선생님은 또 다른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루나의 이야기가 한국 언론에 소개되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콜롬비아 참전 용사의 후손이 한국에서 치료받는다는 소식에 많은 분들이 감동하고 계세요. 일부 분들은 루나를 직접 만나보고 싶다고도 하시고요. 며칠 후 정말로 특별한 만남이 있었어요.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90대 할아버지가 병원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휠체어를 타고 계셨지만 눈빛은 여전히 또렷하셨습니다. 통역사를 통해 들은 그분의 말씀이 잊혀지지 않아요. 콜롬비아 용사들 덕분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지금 이 아이가 건강해지는 걸 보니 그때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할아버지는 루나에게 작은 선물을 주셨어요. 태극기 모양의 작은 배지였습니다. 루나는 그 배지를 소중히 받아들었어요. 또 다른 감동적인 만남도 있었습니다. 한국의 콜롬비아 참전 용사 후손회에서 저희를 초대해 주었거든요. 모임에는 1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했는데 모두 할아버지들의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는 분들이었어요. 그 자리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 마음을 한국어로 표현해보고 싶었습니다. 며칠 동안 김 선생님에게 한국어를 배워 준비한 짧은 인사였어요. 감사합니다. 할아버지가 지킨 나라에서 딸이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서툰 발음이었지만 사람들은 큰 박수를 쳐주었어요. 그 순간 정말로 마음이 통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 모임에서 한 가지 더 놀라운 제안을 받았어요. 루나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들어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흔쾌히 동의했어요. 할아버지의 희생과 한국의 은혜를 더 많은 사람이 알았으면 했거든요. 영상 촬영 당일, 루나는 의외로 당당했어요. 카메라 앞에서 한국에서 배운 한국어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루나예요. 한국에서 건강해졌어요. 감사해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마지막 검진을 받는 날, 이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루나의 심장은 이제 완전히 정상입니다. 앞으로 일반 아이들과 똑같이 생활할 수 있어요. 운동도 하고 뛰어놀 수도 있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시 한번 눈물이 났어요. 콜롬비아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완전한 회복이었습니다. 귀국 전날 밤, 저는 할아버지 사진을 다시 꺼내봤어요.
젊은 군인의 모습이 더 이상 슬프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워 보였어요. 그분의 희생이 70년 후 증손녀의 생명으로 보답받았으니까요. 루나는 작은 가방에 한국에서 받은 선물들을 정성스럽게 넣었어요. 태극기 배지, 한국 전통 인형, 병원에서 받은 수료증 같은 것들이었죠. 엄마, 우리 다시 한국에 올 수 있을까? 물론이지. 언제든지 올 수 있어. 이제 이곳은 우리에게도 특별한 곳이니까.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날, 김 선생님과 병원 관계자들이 배웅을 나와주었어요. 루나는 모든 분께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마워요. 비행기가 이륙하며 한국 땅이 점점 작아질 때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우리는 단순히 치료를 받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돌아가는 거라고. 보고타에 도착했을 때 루나는 전과 완전히 다른 아이가 되어 있었어요. 공항에서부터 혼자서 가방을 끌고 활기차게 걸었습니다. 할머니는 손녀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카를로스가 지켜줬구나. 우리 루나가 이렇게 건강해지다니. 그날 밤 할아버지 무덤을 다시 찾았습니다. 루나와 함께 꽃을 바치고 한국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해 드렸어요. 할아버지, 당신이 지킨 나라에서 루나가 새 생명을 얻었어요. 이제 루나는 당신의 자랑스러운 증손녀로 건강하게 자랄 거예요. 몇 달 후 한국에서 제작된 저희 이야기 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되었습니다. 수만 명이 시청했고 많은 댓글이 달렸어요. 김 선생님이 번역해서 보내준 댓글들을 읽으며 감동했습니다. 콜롬비아 할아버지의 희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루나가 건강하게 자라길 바랍니다. 이런 인연이 계속 이어지길 희망합니다. 같은 내용들이었어요. 지금 루나는 7살이 되었습니다. 또래 아이들보다 더 활발하게 뛰어놀고 한국어 공부도 계속하고 있어요. 가끔 한국어로 된 동요를 부르며 그때를 그리워하기도 합니다. 루나의 방에는 할아버지 사진과 함께 한국에서 받은 태극기 배지가 놓여 있어요. 그 두 가지는 과거와 현재를 잇는 소중한 연결고리입니다.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기억은 죽지 않는다는 것을. 사랑과 희생은 언젠가 반드시 보답받는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은혜는 세대를 넘어 이어진다는 것을 말이에요. 구독자님들, 오늘 사연 중 가장 인상 깊은 부분을 댓글로 공유해 다른 분들과 함께 의견 나눠보세요. 저도 읽어보며 소통하겠습니다.